3. 특성 없는 남자에게도 특성 있는 아버지가 있다. 얼마 전 외국에서 돌아온 특성 없는 남자는 평범한 집을 싫어하는 데다 들뜬 기분에 덜컥 이성을 빌려버렸다. 원래 도성 앞의 여름 별장이었던 이성은 대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러다 마침내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노는 땅으로 변했다. 그만큼 임차료는 무척 쌌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나고 현대적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작업에 뜻하지 않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 일은 그에게 위험한 도박이 되었고, 결국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갔다.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독립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32살이었고 아버지는 69이었다. 늙은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액수에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예전에 아들이 자신만의 집과 질서를 꾸미고 싶다는 욕구를 피력했을 때 본인도 원칙적으로 승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긴 해도 성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을 쓰겠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상했고, 화를 부를 외람된 짓이라며 걱정했다. 아버지 자신은 지체 높은 백작 가문의 가정교사로 시작했다. 그 일은 대학에 다닐 때도 변호사 시보로 일할 때도 그만두지 않았다. 돈이 궁해서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풍족했다. 나중에 대학 강사에 이어 교수가 된 것을 그 일을 계속한 데 대한 보상으로 여겼다. 심지어 정말 더는 부업이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차츰 고향에 사는 모든 봉건귀족의 법률 고문까지 맡게 된 것도 그런 인간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한 덕이라 믿었다. 이 일로 벌어들인 재산이 라인 지방 산업가 집안의 딸이 그와 혼인하면서 아내는 일찍 죽었다. 가져온 지참금과 맞먹을 정도가 된 지 한참이 지난 뒤에도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 중년에 이르러 더욱 두텁게 다져온 인간관계는 흔들릴 기미가 없었다. 그는 교수직과 본래의 변호사 업무에서 물러나 이젠 틈틈이 보수가 두둑한 감정 업무만 맡으면서도 과거 후원자들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여전히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손자들까지 철저히 챙겼다. 그 사람들의 수상식이나 결혼식, 생일 또는 영명축일 때면 함께한 추억과 존경심을 따뜻하게 섞은 축하 편지를 쓰지 않고는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친구이자 훌륭한 학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짧은 답신을 보내왔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 무의식에 가까우나 정확한 셈법으로 우정의 크기를 저울질하는 귀족들의 이런 오만한 태도를 청소년기부터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정신적 귀족에 속하는 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과 전답, 전통을 소유한 현실 귀족들에게 굴종하는 일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무덤덤했던 것은 머릿속 계산에서 나온 태도가 아니었다. 그건 본능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대단한 경력을 쌓았고 교수직과 학술원 회원을 비롯해 여러 학술위원회 및 국가위원회 회원이 되었으며 기사 훈장과 콤투어 훈장, 심지어 대십자 공로 훈장까지 받았다. 그러다 마침내 황제 폐하에 의해 상원의원에 임명되었고 급기야 세습 귀족 자기까지 하사받았다. 그는 의회에서 귀족 진영과 가끔 대립하는 자유시민 진영에 섰는데 희한하게도 그의 귀족 후원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런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의아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본 것은 출세지향적인
시민계층의 정신뿐이었다. 그는 전문적인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혹시 표 대결에서 그가 시민 진영에 서더라도 반대 진영에서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편으로 초대하지 않은 것에 미안함을 느낄 뿐이었다. 정치 활동은 평소 그의 행동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끔 상대의 정신을 온화하게 바꿔놓는 지적 우월함을 드러내놓고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충성심이 여전히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은근히 심어주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이 주장하듯 일반 가정교사에서 훨씬 더 큰 귀족집의 가정교사로 올라갔을 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게 지켜야 할 모종의 한도를 벗어나는 짓이라고 느꼈다. 따라서 아들을 나무랐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야단친 적이야 많지만 이번만큼 호되게 꾸짖은 적은 없었다. 막 시작된 불길한 결말의 예언 같다고 할까. 아버지는 삶의 근본 감정이 모욕당한 기분이었다. 무언가 중요한 성취를 이룬 많은 남자들이 그러하듯 그에게 삶의 근본 감정은 개인적 이익과는 동떨어진 이른바 일반적이고 초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개인적 이익의 토대가 되는 것에 대한 진솔한 숭배였다. 그것 이익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라는 사람이 조화로운 공정과 일반적 원칙에 따르는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혈통이 좋은 개가 주인의 발차기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식탁 밑에 자리를 찾아드는 것은 개의 타고난 비참한 탓이 아니라 충직함과 지조 덕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계산 속이 밝은 인간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인간에 비하면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하는 법이다.